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코치 1부 진행을 맡은 김도우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주 잘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주말 동안 지나서 또 한 주를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고 어떻게 내가 방향을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역시 그런 부분에서 수급 쏠림이 가장 컸던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소외되거나 흐름이 없었는데 또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쪽이 좀 약세를 보여서 빠지고 있는 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 0267번으로 027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주 동안 흘러갔던 시장과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한 주가 아니죠.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정도 이어지고 더 길게 이어졌던 것 같은데 2차 전지 소재, 거기서도 좀 특정 종목들의 움직임성이 너무나도 강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2차 전지 소재 쪽 관련해서 뭐 이슈 모멘텀이 좋은 건 많지만 좀 과열된 부분들이 너무 극하게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내부에서도 순환이 돌면서 2차 전지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차익 실현이라는 부분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르지 않았는데 왜 2차 전지에 빠진다고 같이 빠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요,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선물 쪽을 통해서 유입되는 시장의 자금성이 어느 정도 시장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게 돼 있습니다. 지수가 빠지는데 내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시장의 외적인 개별 이슈로 인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하락을 하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다운되면 다른 종목들도 이유 없이 같이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이전에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체돼 있었던 일시적으로 올해 잠깐 그 1분기, 2분기 사이 넘어오면서 정체돼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가도 좀 떨어지고 고용도 축소되고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요. 그런 게 오히려 경기 침체 신호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정점 신호가 나온다. 제가 일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경기의 침체 신호가 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바닥에 왔다라는 부분에서 증시는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시장은 반등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그런 부분들이 지수에서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아직까지 사실 소외된 종목들이 많겠죠.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야 할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현재 주요 섹터들이 순환하면서 위쪽으로 오르내리고 하는 횡보 장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거는요. B2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B2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자, B2가 느는 게 마음이 급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급해졌다는 부분이고요. 빠르게 수익을 내야 되겠다. 뭔가 작년에 있었던 회복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속도를 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지금 빠르게 뭔가 돈이 필요하고 조금 뭔가 빨리 쌓아야 가야 되겠다는 조급함이 시장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에 우리가 6월달 쇼크를 먹었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쇼크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 빠졌던 그때의 흐름성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지수는 밀려 있지 않죠. 근데 반대 매매가 안 나올 거라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수가 위쪽에 있으면서도 지금의 신용의 물량은요. 위쪽의 고점에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신용 미수 물량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위쪽에서 지금 하방이 조금 한 이틀,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올 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 초는 일부 반대 매매 작용이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충격이 떨어질 때 제가 늘 얘기드리지만 반도체를, IT 반도체를 좀 관심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있을 때 반도체가 지금 어제 조금 반등성을 주고 있지만 저는 선행성보다는 후행성이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난 뒤 후행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변수라고 하면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러시아 같은 경우 에너지 쪽이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 에너지라고 해서 천연가스 쪽만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요. 기후변화나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의 재료가 살아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조금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에서 내가 대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내 종목들이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한 점 풀어드릴 텐데요.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SK이고요. 네. 26만 3천 원에 30%입니다. 26만 3천 원에 30%요. 예,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어머니? 이거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걸 추매를 좀 해야 되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이거 좀 올라갈 수 있나 싶었어요. 현금 많으세요? 현금은 좀 있습니다. 그 좀이 지금 사는 만큼 더 살 수 있으실까요? 아니 이제 그런 의미보다도 여기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이걸 추매를 좀 이거 좀 그 수량이 많은데 네. 이따 좀 더 그 다시 좀 더 사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내가 더 사놓은 게 지금 26만 원대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예. 근데 거기다가 26만 원에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치를 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머니가 살 수 예. 있는 능력이 한 200만 원 정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1,000만 원에 200만 원을 내가 더 산다라고 해서 26만 원에서 단가가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스러울 만큼 하락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지 글쎄요, 않을까요? 그래, 그렇죠?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금을 소진하게 되는 상황밖에 안 생길 것 같아요, 어머니. 아, 예.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은 계좌가 하나 더 있다라면 새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 사고 만약에 예. 반등 좀 거기서는 수익이니까 내가 언제든지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여기에다가 있는 데다 더 사면은 팔아버리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왜 내 매수 단가가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는 그 더 산다라는 그러니까 주변에 다 추가 매수 물타기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나도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가버리면 그게 이제 확실하게 내가 계산을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어중간하게 가격은 안 맞춰지고 올라오진 않고 시간은 오래 걸리고 대형주니까 또 오래 걸리고 그렇잖아요. 예, 손실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거는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SK라는 기업이 앞으로 주가가 올라올 수 있나 없나를 체크하면 되겠죠. 그죠? 예. 네.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은 그래. 가격이 싼 것도 맞는데 뭐 흔들고 내려가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도 뭐 분할한다라고 하고 그쪽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뭔가 자꾸 내용적으로 자꾸 틀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지금 업황이 부진하니까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SK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영향을 그렇게 받지는 않거든요. 근데 같은 그룹주라는 부분 안에서 영향을 계속 받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SK가 가지고 있는 게 하이닉스로 납품하는 소재 기업부터 해서 뭐 장비, 뭐 많은 것들이 같이 아우르고 있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건데요. 근데 SK라는 지주회사의 전반적인 흐름 보면 그룹사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시간은 걸리지만 있고요. 그리고 SK는 자회사가 굉장히 탄탄해요.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요. 그래서 저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대형주의 어떤 사이클이 조금 다운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하나 얘기드리면 시장이 조정이 컸었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가 반등이 나올 때 제가 봤던 SK는 항상 대형주에서 시장에서 시세가 생각보다 그 사이클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기업이에요. 지주회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에도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때 사이클이 한번 올 수 있거든요. 크게 올 거예요. 그때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 거면은 다른 쪽으로 그냥 다른 계좌로 조금 사는 게 맞고요. 26만 원대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26만 원에 있는데 그걸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오다가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맞잖아요. 24만 원 정도 왔는데 다 왔구나 했는데 또 내려가 버리고. 그럴 수 있으니까 관리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SK를 적금 넣으실 줄 아시죠? 은행에, 어머니. 네. 적금 넣을 때 기간을 정해놓고요. 장세가 안 좋다라고 하면 그 적금 넣을 돈을 한번 사고 장세가 좋다라고 하면 그 적금 넣었던 게 올라와서 만약 수익으로 보이면은 좀 팔고 그런 식으로 적금식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26만 원에 추가로 사는 거는 맞지 않고 차라리 오히려 다른 계좌에 뭐 계좌가 우리가 보통 그 보면 개인투자분들 계좌 2개, 3개 정도는 있어요. 안 쓰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계좌를 찾아서 차라리 그쪽에서 신규로 아래에서 조금씩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거는 마냥 그냥 기다려야 됩니까? 한 20만 원대까지는 기다렸다가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어머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예, 예, 봅니다. 네. 예. 추세가요. 이게 주가라는 게 방향이 있잖아요. 얘가 지금 뭐 상황이 좋으면은 가다가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바뀌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텐데 그런 예. 전조 증상이라고 해요. 이슈보다 먼저 볼 수 있는 건 주가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예. 이 주가의 흐름은 돈에 흘러가는 흐름이잖아요, 그죠? 누군가 예. 많이 사고 그 많이 사는 게 상승 효과를 주고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SK는 제가 지금 화면에 선을 두 개 이렇게 껐는데 방향성이 이렇게 밑으로 추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샀는데 더 내려가면은 어머님은 또 더 큰 고민을 또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게 제가 궁금한 게 왜 네. 내려가기만 하고 이거는 뭐 회사도 좋고 뭐 투자를 해서 돈도 번다고 하는데 네, 내려가기만 하지 올라오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산지가 되는 한 거예요. 2년 가까이 되는데요. 어떻게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회사에 좋은 내용인데 주가가 싸지고 있으니 그걸 조금씩 네. 내가 사 모으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그러니까 좋은 것 그때도 이제 그런 같거든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는 안 좋은 악재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하락을 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반드시 또 좋은 얘기도 나오게 돼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 오르고 내리고 하는 예.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예. 반전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한 19만 원 정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래 사기보다는 한 19만 원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사도 되고 뭐 어떤 다른 대응을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19만 그러면 원까지는 지금 조금 충분히 19만 원까지 기다리면서 지금 내려온 게 다 내려온 것 같습니까? 그걸 제가 지금 지금 그럼- 내려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아 지금 내려가고 네. 있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으니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아, 회사는 예. 좋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19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봐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인터플렉스고요. 네. 예, 16,800원에 18%입니다. 아,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그렇죠?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너무 음. 다른 종목들은 거의 반등해서 다 매도를 했는데 네네. 얘는 움직임이 거의 없고 다시 또 올라갈 것 같다가 또 어느 12,000, 13,000원 되면 다시 빠지고 그래서 선절을 좀 해야 될까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우리 기판 있죠. IT 기판. 네네. 연성 기판, FPCB라고 해서 연성 기판 쪽 관련돼 있는데 얘가 이제 영풍이라는 그룹사가 있어요. 거기에 소속돼 있는데 이 네. 인터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가 과거에 이제 애플의 엄청난 납품어 효과로 인해서 큰 시세를 주고 난 뒤에 애플한테 어떻게 보면 퇴짜 맞았거든요. 과거에.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주가 크게 빠지고 난데 그 적자 보고 허덕이면서 오다가 작년부터 이제 또 삼성전자의 콜을 받아서 또 좋은 흐름을 갖고 있어요. 요즘 뭐 폴더폰이나 네. 하는데 우리 그 펜 있잖아요. 펜을 쓰는데 터치 네네. 인식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조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실적이 조금 회복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이제 폴더폰이 대중화되고 하면서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 이 회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송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그 소송이 아니라 세무조사가 조금 있었던 부분들이 아직 그 뚜렷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정체성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풀리면 충분히 저는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IT 쪽은 IT 부품이나 이쪽은 저는 기판, 뭐 인터플렉스뿐만 아니라 뭐 같은 계열사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영풍정자나 코리아서키트 뭐 그리고 그 외에 대덕전자, 심텍 이런 기업들하고 그리고 뭐 BH하고 좀 비슷한 IT 쪽의 흐름성은 있지만 조금은 얘는 차별화돼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행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 관점은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뭔가 기업의 내용이 해소되고 난 뒤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올 하반기까지만 조금 기다리죠. 2분기, 지금 2분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반 정도 지나가는 한 5, 6월 달까지는 대응 없이 좀 보고 다른 종목도 가지고 계신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른 쪽에 대한 신경을 내 관리는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자산의 다른 부분들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쪽을 다른 쪽에 좀 신경 쓰시고 얘는 지금 행보 장세의 느낌에서 위로 상단은 올라오든 내려오든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홀딩 의견 드릴게요. 나아지고 있는 흐름에서 조금의 어떤 불확실성이 약간 일부 작은 불확실성이 조금 있으니까 홀딩 의견 드리고요. 좀 기다렸다가 한 5, 6월 달에 연락 한번 더 주세요. 평일날 하는 주챔쇼에도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때 제가 또 한번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홀딩 감사합니다. 의견 드립니다. 멘토님.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유니크입니다. 유니크요. 네,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7,350원에 15%입니다. 15%요.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이거 시간 투자 좀 하면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수소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수소 쪽의 움직임이 최근에 조금 잔잔하긴 했어요. 크게 나타나진 않았었고요. 잔잔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소 쪽이 뭔가 밑에 다운 사이클을 가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횡보하면서 조금 전체적인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소 쪽에 대한 모멘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포스코도 광양에서 뭐 이제 2차 전지 쪽에 투자도 하지만 수소에 대한 모멘텀 또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소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 에너지로서 긴가 뭐 맞다 안 맞다라는 그 공존에 좀 있긴 했지만 결국은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그 수소에 대한 모멘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글로벌적으로 계속 이어질 부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깔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도 수소 관련해서 내용은 나오는데 이슈가 안 됐을 뿐,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았던 것 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주요 섹터들이 이제 조정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바이오까지 좀 올랐다가 기술적인 조정이 좀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테마가 순환할 거거든요. 다른 섹터들이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뭐 중국 관련주나 신재생 에너지 하는 이제 수소 쪽도 이제 연계돼서 좀 포함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어제 좀 밀렸다는 거는 거래 없이 그냥 시장 자체에서 같이 밀려 내려오는 의미 없는 시세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축이 지금 제가 화면 보고 계세요. 네, 네, 6,100원에서 한 6,700원대 정도에서 유니크가 축을 잡고 있어요. 그냥 중심대라고 보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이 가격 돌아오고 이 가격 위쪽으로 좀 돌파성이 나오면 강한 시세가 한번 출현될 거예요. 그럼 저는 7,100원의 매수가 정도, 7,300원대 매수가 정도는 충분히 돌파가 나올 수 있다고 봐서요. 한 7,900원짜리 정도 위치에서 그 상황에서 이슈가 좀 부각되면 더 강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니까 홀딩 의견 드릴게요. 한 7,900원 이쪽에서 분할 매도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게 네. 좀 더 사는 건 어떻습니까? 좀 떨어지면 더 사시는 게 좋겠죠. 제가 지금 이게 중심대라고 했으니까 낮은 쪽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눌리더라도 놀라지 않고 저는 본다라면요. 5,400원대 정도 아래에서는 저는 일부 추가적인 비중은 늘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HN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85,600원. 85,600원이요. 예. 언제 사셨죠? 좀 산지 좀 됐어요. 그게 한 두 달 아닐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네. 에코프로 올라가는데 얘도 올라가서 TV 보셨나요? 예.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요? 50%요. 50%요. 잘못한 거 느껴지세요? 예, 느껴지세요. 네. 네, 잘못한 거 맞아요, 어머니. 네, 급하게 가셨어요. 에코프로 막 좋고 하는데 더러운 에코프로 HN이 또 다른 이슈로 올라오니까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뭐 기업적인 내용이 있고 주가가 아직까지는 다운 사이클에 있지만 2차 전지 쪽에 얘가 따로 가면 참 좋겠는데 참 웃기게도 비슷하게 에코프로하고 같이 가요. 다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걔들 영향을 많이 받아버리니까 특히 에코프로 영향을 많이 좀 받거든요. 그래서 좀 움직임이 둔화될 수는 있지만 반등 시에 정리하는 게 맞겠죠. 어머니 50%가 여기 묶여서 시간이 걸리면은 굉장히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데 투자해서 충분히 벌 수 있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반등 주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세요. 비중이 너무 많아요. 뭐 한 10% 정도는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좀 가져가는 건 좋지만 50%한 비중은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내 자산이 너무 많이 소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이거는 손해를 좀 보더라도 비중만 줄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한 78,000원 있죠? 네, 여기는 위쪽으로는 이제 저항대가 조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8,000원으로 에코프로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근데 강하게 올라갈 힘이 좀 없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개인들 보고 아직 희망을 잃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빠지면 안 되고요. 난 거기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8,000원에서요? 그렇죠. 한 78,000원대에서 비중을 일부 좀 줄여 놓으세요. 그래야 내려와도 내가 다시 사서
더 큰 비중이 아닌 데서 다시 사서 이 단가를 예. 맞춰서 좀 길게 가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78,000원에서 비중 좀 줄이는 쪽까지만 거기까지 의견 갈 수 드리겠습니다. 있을까요? 네, 반등 줄 것 같아요. 내려오더라도 한 예. 저번에 하락했던 구간이긴 한데 한 62,000원대를 지지를 받아주면은 충분히 한 번 더 예. 시세 줄 것 같으니까요. 얘들은 쉽게 못 예. 죽어요. 아직 시장에 관심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잘 예. 비중을 축소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한국 알콜이고요.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13,500원에 25%요. 25%요? 예. 목소리가 왜 이래 힘이 없으세요? 너무 오래 지치셨나요? 네, 2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좀 더 가보죠. 아,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기업은 괜찮고요. 그 기업이 네. 뭐 예전에 이제 우리 소독 쪽 관련된 뭐 우리 손소독제 있죠, 그죠? 이런 쪽 네. 이슈 받아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원래 그런 급등이 나오지 않는 그냥 편안한 추세적인 이런 흐름을 가는 잔잔한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네. 이후로 코로나 때 이후로 좀 부각이 되면서 이 주가의 변동성도 조금 생기기 시작했는데 요즘 또 다시 좀 잠잠해진 부분은 있어요. 근데 워낙 재무적인 네. 부분도 안정적이고 뭐 주종 쪽 네. 관련된 부분, 알코올 쪽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요소들은 향후에 또 반등성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이 그때도 네. 나쁘지 않았어요. 계속 좋았던 흐름이었기 때문에요. 저는 네. 이 기업이 그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높아진 건 맞지만 그러니까 지금 또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죠? 뭐 미세먼지나 네. 황사, 그 요즘 목감기나 이런 것도 또 유행하거든요. 손소독이나 네. 이런 것도 유행이 좀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요즘 또 네. 연관성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요즘 또 원숭이 두창 쪽 관련된 부분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약간 우리가 또 경계감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뭐 네. 이런 내용들이 또 테마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한국 알코올은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충분히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다음에 올라올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래 기다렸지만 수익을 내기보다는 한 번 이슈가 될 때 움직이고 나는데 그때부터는 주가 흐름이 이렇게 변동성이 그렇게 좋지 않는 추세가 이렇게 쭉 가지 않는 기업이라면 내가 올라왔다라고 해서 더 갈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종목을 교체하는 쪽이 좀 유리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네. 가격은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최근에 상반기 때 올랐던 흐름이 결코 나쁘지 않았어요. 거래가 적어서 그랬지. 그래서 한번 반등 줄 네.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거의 네. 매수가까지 다 왔었던 12,5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다시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박스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내려갈 이유도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2,500원 위쪽으로 오면은 뭐 연락 주셔도 되고요. 매수가까지는 조금 시간 걸릴 수 있지만 저는 네.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아. 12,500원까지 우리 홀딩 해보죠. 아시겠죠? 네, 손절은 안 해도 되겠죠. 네, 저는 이 기업은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아니, 현금을 좀 너무 투자를 많이 하면 부러워. 좋은데 이 돈 투자 안 하고 이 기업 대표가 돈을 꼭 묶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나중에 또 지금 뭐 투자 이슈가 나올 수 혹시 있으니까 홀딩 하셔도 5% 돼요. 정도, 네? 5% 정도 더 사도 돼요? 아니요, 사지 마세요. 다른 데 투자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상담을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잡혀져 있네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이동합니다. 경기도 분당 쪽으로 갑니다. 분당 서현역 부근에 있는 서현 토즈 모임이라는 공간에서 진행이 되고요. 자, 6층입니다. 세미나 C실이고요. 저번에 제가 분당에서 강연을 했는데 하고 있는 중간중간에 들어오시면서 자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일찍 오시길 바랍니다. 멀리서 오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멀리서 와도 그만큼 오신 분들을 제가 어디서 오셨는지 확인하고요. 그만큼 오신 차비가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강한, 좋은 강연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어디서 사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거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가격이 높게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팩트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좋은 강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도 진행합니다. 자, 일요일은 서울 광화문으로 갑니다. 광화문 센터포인트 광화문 빌딩 지하 1층입니다. 광화문역 부근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광화문역 1번 출구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시면은 그 지하 1층에 룸 C실이 있으니까요. 그쪽에 오셔가지고 역시 제가 강력한 강의 내용을 또 준비해 가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강의 안내는 여기까지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유일 로보틱스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31,000원에 10%요. 31,000원에 10%요? 네네. 네. 언제 사셨을까요? 최근이실 것 같은데? 예, 얼마 안 네, 됐어요. 네,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자, 일단은 유일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고 스마트 팩토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관련해서 네네. 좀 오르기고 하고 있는데 그 변동성이 참 이 급등성이 있었던 끼가 있었던 로봇 섹터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조금 요즘은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과거 이슈가 조금 많이 받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떠냐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큰 이슈가 나와야 뭔가 연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시세가. 근데 지금은 한번 올랐다가 시장이 좀 주춤하면은 그냥 쭉 그 올랐던 거 다 빼버리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를 때는 급등으로 올랐다가 떨어질 때는 천천히 떨어져서 그냥 그것 자체가 박스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 뭔가 기다리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반복되는 그 우리의 박스권 장세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흐름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점 의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재료적으로 로봇 테마가 죽지 않고 또 대기업에서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요즘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계속 잔잔하게 더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지금은 주가가 조금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정도냐면 한 28,000원을 압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반등 시에 지금 월요일날 제가 보기엔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장세가 초기에 약간 투매가 나왔다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반대 매매가 출회가 약간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반등 네네. 나오면요. 이거는 저는 일단은 현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요. 재무적인 부분에서 뚜렷한 것보다는 테마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이 기업은 테마로 네. 보는 게 맞아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현재 시점은 그 기대감이 좀 반영돼 있는데 그럼 실적이라 좀 안정적으로 있어서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시장이 안 좋으면 그냥 같이 내려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되니까요. 31,000원 정도는 다음 주에 일시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현금화하고 관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좀 내려가면 더 사시려고 했어요? 추매를 해볼까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사는 게 더 어느 좋지 정도에서 않을까? 아버님, 다시 네네.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손실이 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 내가 한 10% 좀 제가 봤을 때 10% 이상이 빠질 거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은요. 25,000원대면 한 15% 정도까지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게 제가 보는 통계적인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저라면 이 가격에서 한번 접근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부터 해서 지금 한 17%, 18%가 하락하잖아요. 내가 네네. 추가 매수를 진짜 거의 그거에 한 8배 정도 더 사야 단가가 뚝 떨어지지 비슷하게 사거나 적게 사면은 어차피 28,000원대예요. 그럴 것 같으면 작은 손실에서 오히려 밑에서 그 손실 본 거를 빼고 다시 사는 게 낫죠. 맞죠?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 들고 있는 거를 관리를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31,000원 주면은 팔고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가격대를 차라리 내가 올라가면 그냥 내 거 아니고
떨어지면 내가 거기서 다시 사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나아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백광산업, 저 매수가가 4,70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일부는 좀 하셨나요? 예. 원래 90%였는데 네네, 30%는 30%. 차익 실현하고, 예. 그래서 엊그제 목요일 날 내리길래 네. 보고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제 내려가니까 네. 한번 다음 날 좀 더 봐야겠다 해가지고 어제 보니까 어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이평선을 지켜주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걸 더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비중을 더 줄이고 더 밑에 내려오면 다시 잡아야 될지 이걸 좀 알고 싶어가고요. 저는 일단은 좀 급해졌잖아요, 그죠? 백광산업이 최근에 좀 가파라졌잖아요, 그죠? 상승 그렇죠. 탄력이요. 예. 그다음에 예. 그 상승 탄력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이 지켜지면은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지켜지는 예. 가격이 저는 이제 제가 투자해왔던 올해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도 꽤 오래 예. 주식을 하면서 제 기준을 많이 세워놨고 그걸 통해서 통계도 예. 많이 내고 그런 부분들이 가격이 좀 높아지면은 지켜야 될 가격이 있다라고 항상 기준을 정하거든요. 제 그렇죠. 기준상에서는 5,600원대예요. 5,600원을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고점을 돌파해 네. 나갔지만 그 돌파했던 그 꼭대기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영역인데 5,600원, 예. 5,400원은 너무 처지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한 5,600원대 라인을 쉽게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위에서 조금 예. 맴도는 시점은 있을 것 같고요. 백광산업 그렇죠. 네.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소다 쪽 관련된 부분이나 뭐 관련된 그 화학 소재 개념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염화칼륨인가요? 그쪽 관련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예,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예, 가격 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재료적인 부분은 아직 살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예, 그렇죠. 지키는 가격만 내가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600원대 가격을 이탈하면은 그래도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거기서 지금 이미 앞서 위쪽에서 내가 수익을 줄여놓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의 수익 내가 비중을 좀 더 줄여도 어차피 내 평균 수익률은 조금 낮아지긴 해도 높은 상위를 유지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5,600원 이탈할 때는 비중을 또 30% 줄이셨으니까 30%를 또 줄이시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의 행보권으로 가서 위쪽 뭐 조금 옆에 박스권 흐름으로 행보를 하겠지만 저는 뭐 7,000원대 위로도 한 번은 슈팅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좀 비중 만약에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7,000원대 위쪽에서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쪽으로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5,000원 한 그 600원. 이 정도에서는 네. 600원 정도에서는 다시 재배팅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좀 일단은 팔고요. 탈시를 좀 더 싸게 사셔야 돼요. 아버님, 그 가격을 그래요? 이탈하면 팔고 더 싸게 그렇죠, 사셔야 그렇죠. 되는 예. 거죠. 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하나 시스템에 네. 16,500원에 20%요. 16,000 얼마요? 500원이요. 500원에 20%요. 네네. 거의 다 가는데, 그죠? 어제 갑자기 뚝 그러게요. 떨어졌습니다. 네. 다 가는데 말이죠. 수급은 괜찮네요.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수급이 빠진 게 어제 빠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올라왔을 때 거기에 그 무거운 위치를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올라오면 비중 좀 줄여놓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머니 좀 그래요? 올라온 비중만 좀 네네. 줄이자고요, 우리. 비중만요? 그리고 네. 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 주가라는 게 자체가요. 어제 이슈가 조금 붙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 이슈가 조금 더 다시 또 내려오면서 조정을 또 주기도 하잖아요. 주가라는 게 이슈가 막 좋다. 와, 좋다 하면은 막 우리가 사고 싶은 심리가 생겼다가 그 좋은 얘기가 네. 또 잠잠해지면은 안 간다라고 해서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게 뭐 세력일 수도 있는 거고 주체일 수도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우리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차익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조정은 있겠지만 한 13,000원대 지지를 받아주면은 네. 가격대로 지금 보니까 한 13,200원 정도 보이는데요.
제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약간의 어떤 변동성 이탈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격 정도면은 거기서 맴돌다가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또 다시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데 상처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긴 조정을 주고 반등을 주고 있는데 그 박스가 행보가 이루어지는 게 13,000원에서 16,000원 지금 매수가 부근이니까 16,000원까지 기다렸다가 비중만 좀 축소하시고 궁금하시면 또 전화 주시면 되고 혹시나 그 이상으로 더 가게 되면은 위쪽으로 조금 유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하지 말고 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어머님? 코롱 32,850원에 10%인데 네. 이게 너무 높아갖고 올라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에서 손절을 해야 될까요? 너무 오래 기다리기도 하고. 저번에 코오롱 티슈진 쪽 관련되고 이랬을 때 매도를 못 하셨어요? 그때 이전부터 오래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한 1년, 2년 정도 되신 거예요? 네. 올라왔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또 올라온다라고 해서 그 잠깐 그냥 있다 갖는 걸 우리가 또 파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저도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코오롱 쪽에 대한 부분들이 코오롱이 꼭 뭐 바이오 쪽 관련된 부분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코오롱 하면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섬유도 생각도 하고 그리고 소재 쪽 관련된 부분의 그룹사들의 흐름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지주회사가 지금 주가는 내려왔지만 더 큰 하락 쪽으로 사이클보다는 올라가는 쪽에 전환점이 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머니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번 기다렸을 때 놓쳤지만 그래서 조금 더 아프지만 좀 더 기다리면 또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올라오면 손절이라는 개념보다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급등이 될 수도 있지만 천천히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네. 지주사가 우리 CJ도 최근에 올라온 거 보면은 뭐 천천히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그 아까 전에 SK도 했지만 지금 이게 CJ라는 기업의 차트거든요. 이 기업도 뭐 좋지 않다 뭐 이러면서 많이 떨어졌었지만 결국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기업 그 자회사나 그 계열사의 모멘텀들이 녹여져서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오롱도 역시 그런 부분에서 추후에 조금 천천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어머니 홀딩하시고요. 제가 가격 하나 찍어드릴게요. 네, 26,500원이에요. 그 밑으로 파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10%니까 충분히 기다려 주셔도 돼요. 비중이 많으면 제가 조절하세요라고 하겠지만 10%잖아요. 10%.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90% 투자를 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점검해 보시고 이 10%는 26,000원까지 그냥 홀딩하고 기다려 보세요. 아시겠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걱정되면 전화 주세요. 제가 또 봐드릴게요. 아시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동아기업. 동화기업이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9만 원에 20%요. 9만 원에 10%요? 20%. 20%요? 네네. 이거 누가 사라고 했어요? 이거는 지인인데. 아닌가요? TV 제가 보고 샀어요? 아니요. 그럼 뭐 어떻게 사신 산 거예요? 지가 오래됐는데요. 네. 그때는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너무 좋았죠. 주가가 진짜 너무 좋았고 너무 위에 있었어요. 네. 뭐 다시 반등은 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반등은 줄 수 있는 건 충분하니까 기업이 네. 뭐 매출하고 이익 쪽에 대한 부분들이 그 2021년도 그러니까 그 전부터 오르긴 했지만 2021년도에 어떤 기대감으로 2020년 우리 코로나 이후에 좀 강해졌었거든요. 이 기업이요. 근데 네. 그 실적에 대한 어느 정점이 뭐 작년에 왔다라는 것보다 재작년쯤에 어느 정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소강 상태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것도 더 큰 이슈가 부각되기보다는 잠잠해졌고.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요. 지금 아직 방향성이 안 바뀌어서 뭐 더 사는 쪽보다 의견석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더 사야 돼요. 지금은 이 기업이 내가 이제 갈 거야라는 것보다는 그냥 좀 쉬고 싶어라고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니 그래서 한 6만 원 초 이렇게 되니까 네. 계속 그쪽에서 맞고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손절을 해야 되나 어쩌나.
저는 6만 원 지금 여기서요. 6만 원대 한 번 더 오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이잖아요. 그죠? 어머니. 네. 네, 3, 4번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이게 네. 내가 6만 1,000원 오고 6만 1,000원 오고 해서 6만 1,000원에 자꾸 떨어져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가격을 항상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어머님들이나 뭐 이제 주식 이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제 호가창이라고 해서 가격 적혀져 있는 거 그것만 맨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정말 잘 봐요. 6만 1,000원 왔는데 떨어졌구나, 또 떨어졌구나 이렇게 보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다음에 6만 1,000원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내가 팔고 난 뒤에 올라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 6만 1,000원을 계속 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거기에 네. 무슨 어떤 저항이 있고 누군가 자꾸 팔아요. 근데 그 파는 사람이 팔고 나면 팔 게 자꾸 줄어들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줄어들고 나면 그걸 누가 샀는 사람이 계속 갖고 있는데 또 올라오면은 파는 사람이 줄었으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넘어 올라가서 그 가벼워지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매집이라고도 하고 물량 소화다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나는 그거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6만 1,000원 한 번, 두 번 왔다가 다음 올라올 때 팔았더니 9만 원, 10만 원 가 있어. 아니, 내가 팔면 올라간대. 괜히 팔았어. 그 다음에 또 안 팔면 또 떨어지고. 이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기업에 대해서 내용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워낙 사이클이 크게 좋았을 때 고점에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좀 기다려 주시면은 가격이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정이 왔었고요. 정말 한 번 더 네. 내려온다라면 42,000원대예요. 그럼 저는 거기서 더 사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네.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가져가시고 6만 1,000원대 돌아오면 저는 한 6만 8,000원, 9,000원까지도 가니까 우리 그때 네. 오르고 나면 이제 그때는 추세가 바뀔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보고 더 살지 아니면 좀 기다려줄지 결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저는 한 6만 7,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레몬. 레몬이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11,300원에 20%입니다. 11,300원에 2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사고 나서 그 자료가 좋아가지고 샀더니만 계속 떨어지네요, 보니까. 급등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죠? 네네. 네,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참 어떤 해석을 기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딱히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세력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투자분들이 내가 주식 사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사놓고 누가 올려주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누군가는 끌어올리는데 그게 우리가 주체, 뭐 외국인 기관 혹은 특정 세력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건데 저는 좀 이 기업은 어떤 재무적인 부분하고 내용의 이슈를 만들어서 올라간 기업이다. 그 재무의 어떤 건전성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고 실적으로 버는 것도 없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성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뭐 부채 비율이 그래 높진 않지만 이런 기업이 어느 순간 갑자기 뭐 감자나 아니면 부채 비율성에서 뭐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각이 돼서 이슈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좋은 이슈 내놓고 갑자기 그런 식으로 전환해 버리는 거예요. 악재로.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투자성이 조금 돈이 시장에 수급을 많이 끌어갔던 건 맞지만 저는 이 부분에선 기술적으로 대응해서 빠져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1,300원이면 최근에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거는 저의 어떻게 보면 제 기준에서 얘기 드린다면은 투자 관점이 매수 관점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이죠. 저라면 한 6,800원이나 재무가 건전하다면 6,800원 아래쪽에서 접근을 고려하고 기다릴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너무 높게 매수 관점이 들어갔다. 추가 매수에도 오히려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기술적 반등 기다려서 제가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는 한 9,900원, 만원 선에는 한 번쯤 다시 기술적으로 반등,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현금화 전략 가져가서 종목을 조금 더 안정적인 쪽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섹터들 있죠. IT, 반도체나 그리고 뭐 소비 관련된 부분, 그리고 혹은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자동차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갖고 있었을 때 그쪽이 전부 다 경기 소비재예요. 화장품 좀 필수겠지만 경기 소비재가 결국 이 경기 침체가 오고 나면 다음은 회복인 거거든요. 그럼 그 회복될 때 경기 소비재가 오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고 있는 게 조금씩 모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런 테마보다는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예. 9,900원 만원대에서 비중 축소하시면서 현금화하는 쪽으로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네, 매수가 비중은요? 66,400원에 20%요. 20%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다른 2차 전지 올라갈 때 얘는 네. 많이 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장기로 가져갈까 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네.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해가지고. 걱정되고 그러신 건 아니시죠? 장기 투자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은 사지 말고요. 네. 20%가 올라가도 만족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네. 그리고 더 사는 거는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굳이 뭐 네네. 비싼 가격에 살 이유는 없죠. 장기로 보는데 네. 더 싸면은 내가 장기로 산다라고 하면은 내가 사놓은 가격보다 더 싸면 어차피 난 장기니까 거기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더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2차전 쪽에 뭐 내용이 좀 다른 거죠. 뭐 리튬이나 뭐 분리막, 동박 뭐 이런 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 포지션이 다른 것뿐인 거예요. 하지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롯데그룹이 인수했는데 예전에 일진 머티리얼즈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수 과정이 이제 마무리되고 또 그쪽 관련된 부분에 동박 쪽 관련된 이슈 부분에서도 역시 타이틀을 굉장히 강하게 쥐고 있고요. 주가도 얘기하신 대로 못 갔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차별화돼서 간다라는 부분이 있죠.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 같이 빠지는 거는 그러니까 그 패시브 효과예요. 전부 다 2차 전지의 어떤 ETF나 펀드성 자금이 유입됐을 때 그 돈이 그 비율에 따라서 다 시장에 유입되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 비중이 높으니까 에코프로가 강한 거고. 그래서 저는 네. 괜찮아요. 이건 홀딩하고 가셔도 되고요. 뭐 67,000원 가격대를 꼭 기억해 두세요. 네네. 67,000원이요. 이 가격대를 네. 기억해 두시면 아래로 떨어지더라도요.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네. 지금 현재도 67,000원보다 일단은 싸긴 싸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이거보다 좀 더 효율적인 가격으로 낮추는 게 나한테 67,000원에서 만약에 팔아도 수익이 될 수 있는 가격대로 내가 매수 단가를 낮춰두면은 네. 그러니까 목표가를 67,000원에 두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무슨 말인지 네. 이해되세요? 그거보다 내가 네, 단가가 낮아지면은 67,000원에 팔아도 내가 수익이다라고 만들 수 있는 기준만 잡아놓고 그럼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떨어지면 내가 조금 늘려도 되는 거고 조금 더 많이 떨어지면 더 유리하겠죠. 시장 2차 전지 네. 조정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전에 하단이었던 한 56,000원 좀 안 되겠는데 58,000원 정도까지 또 내려올 수 있어요. 네. 그런 데서 조금 이제 고민해 보는 게 낫겠죠. 이해되셨나요? 가격 두 개 네, 기억해 네. 놓으세요. 58,000원, 67,000원이에요. 네. 67,000원 네. 위쪽으로는 내가 사는 쪽보다는 파는 쪽으로 네.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분할 매도로 뭐 저기 위쪽으로 가는 때도 조금씩 계속 팔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용적인 거나 기업 최근에 어떤 수급 상황도 지금은 좀 매도가 나오더라도 과거는 좋았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가지고 가보세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저는 이 방송이 끝나고 강연회장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이동하시죠. 경기도 분당에서 진행되니까요. 서현 토주 모임입니다. 서현역 쪽 부근으로 오셔가지고 서현 토주 모임. 요즘 어머님들도 다 검색해서 네이버로 검색해서 지도로 열고 오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거기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색하시면서 지도를 통해서 찾아오시면요. 제가 입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